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터스 게임이 백투백이었죠. 두 경기를 한꺼번에 리뷰하고 다음 경기 프리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리그 소식들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NBA 구단에서도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가 연기가 되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특별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7에서 14일 정도 리그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감독 닥 리버스는 코로나를 대비한 확장 로스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마 이렇게 하면 본인의 팀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겠죠. 카이리 어빙 이야기입니다. 카이리 어빙이 3경기 연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결장 사유는 개인적 사정입니다. 스티브 내쉬 감독은 이 사유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은 평소 이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했던 카이리 어빙 성향상 이번에도 그런 이유가 아닐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현재까지 유저지 네츠에 입단한 이후로 88경기 중 27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이렇게 사회적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다 좋은데 카이리 어빙의 본인의 직업이 농구 선수임을 자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 콜린스 이야기입니다. 존 콜린스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We are not a joke. 우리는 더 이상 허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후 귀신같이 4연패에 빠지면서 팀이 5할 승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존 콜린스가 실력은 참 뛰어난데 이제 약물 복용 전력도 있고 평소에도 좀 말을 경솔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미지를 좀 많이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 외 리그 소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애틀랜타 헉스의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무릎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몇 주간, 길게는 몇 달간 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심차게 영입했던 프리 에이전트들이 영입 첫 해부터 부상을 입고 있는 호크스, 뭔가 좀 안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번에 레이커스전을 벌이고 있다고 크리스찬 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크리스찬 우드가 왜 레이커스전을 그렇게 별렀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2015년 레이커스가 본인을 뽑을 것 같이 해놓고 뽑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해 레이커스는 디안젤로 러셀, 레리 낸스 주니어, 앤서니 브라운을 뽑았습니다. 디안젤로 러셀과 레리 낸스 주니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 친구를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NBA 상식, 오늘은 G리그를 준비했습니다. G리그는 NBA 공식 하부리그고 옛날의 이름은 NBDL이었습니다. 한편 게토레이가 스폰서로 붙으면서 G리그로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G리그의 주요 목적은 벤치급 선수들이 이제 내려가서 경험치를 쌓고 NBA 입성을 하기 위한 하부리그 선수들의 경쟁입니다. 대표적인 계약으로 투웨이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G리그 계약과 NBA 계약을 동시에 이제 하는 특별한 계약입니다. 이제 45일 이상 NBA 잔류할 경우 이제 G리그 계약은 파기되고 NBA 계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팀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로스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선수 입장에서는 NBA를 밟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한편 이제 토론토 랩터스에서 뛰고 있는 유타 와타나베 역시 투웨이 계약의 방식으로 지금 랩터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랩터스 경기 리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월요일 경기는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였습니다. 1점 차로 패배를 했고 이제 커리를 묶는 데는 정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파스칼 시아캄 역시 더블더블의 활약을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랩터스가 패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날 드레이먼드 그린은 이제 트리플 더블급의 스탯을 찍었고 매치업 상대인 크리스 부셰이 역시 6반칙으로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희망찬 부분들을 찾자면 일단 근성이 돋보였습니다. 15점 차로 밀리면서 시작한 4쿼터였지만 맹추격으로 1점 차 경기까지 따라붙었고요. 파스칼 시아캄이 클러치샷을 실패를 하긴 했지만 과감하게 슛을 쏠 수 있었던 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또 크리스 부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경기 통틀어서 1위인 6블락을 기록했는데요. 이 블락 중에는 이제 스테판 커리를 상대로 한 블락도 있었습니다. 라우리의 활약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득점의 대부분을 4쿼터에 몰아치면서 게임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데요. 전반전에 부진했던 모습을 이로써 완벽하게 만회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크리스 부시의 블락 2개를 모아봤습니다. Curry denied Boucher with his 6th denial. But you want to get the block, you got to be in great position. And he thought he got fouled. Lead pass Damian Lee. And denied by Boucher. You're going to check to see if it's a clear path. Yeah. The denial there, let's see here. Looks like right there he gets the wind knocked out of him. Oh no, he got hit in the head. The elbow. Yeah. They're going to check to see. That was just block. Boucher.
네, 뭐 1점 차로 아깝게 패배하긴 했는데 이 패배를 좋은 경험으로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투백으로 이어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전 리뷰입니다. 승리를 가리킨 포인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릴맥 듀오의 억제였는데요. 오늘 맥컬럼과 릴러드가 53득점을 넣었습니다. 특히 맥컬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 중요한 샷들을 여러 차례 넣었는데요. 따라서 이 억제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대결 같은 경우에는 42대 42 팽팽한 리바운드 대결이었습니다. 이는 상대편 주전 센터인 너키치가 부상으로 빨리 코트를 떠나면서 얻은 약간 행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약점을 수비라고 했는데요. 랩터스가 이번 경기에서 111점을 넣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괜찮지만 포틀랜드의 평균 실점이 115점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패배에서도 희망찬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크리스 부셰이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 부셰이가 3점 슛을 5개나 성공하면서 본인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자축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커리어 처음으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선즈전을 기점으로 조금씩 나아지면서 특히 시야가 넓어지는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는 모습이 나아지는 것이 많이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칼 시아캄의 노룩 패스와 크리스 부셰이의 하이라이트급 블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운 패배가 지속되면 이제 팀 내 분위기가 무너져서 다음 경기를 되게 허무하게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팀 분위기를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고 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다음 경기 프리뷰입니다. 이제 샬럿 호네츠와의 대결이고요. 승리를 가리킨 포인트 3가지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멜로 볼입니다. 라멜로 볼은 다재다능을 겸비한 이번 시즌 가장 핫한 신인인데요. 무려 2m 3cm의 장신 가드임으로써 183밖에 되지 않는 카일 라우리와 이제 프레드 밴블리의 신장으로서는 막기가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꼽을 키포인트는 유망주 대결입니다. 샬럿 호네츠에는 25세 미만의 젊은 선수가 되게 많은데요. 또한 이것은 이제 새롭게 세팅된 랩터스의 벤치 유닛과 이제 힘 대 힘, 젊음과 젊음의 대결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샬럿 호네츠의 턴오버를 유도해야 됩니다. 샬럿은 이제 29.0개로 평균 어시스트 1위 팀인데요. 평균 어시스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패스가 많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스틸을 동반한 수비를 통해서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를 한다면 의외로 쉽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랩터스가 이제 제 생각보다 이번 시즌 퍼포먼스가 많이 좋지 못해서 준비한 그런 시간인데요.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성적으로는 거둘 수 없지만 성과라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해진 벤치를 강하게 키우고 핵심 선수들에게는 이제 에이스가 무엇인지를 이른바 에이스 수업을 받는 시간으로 이번 시즌을 보내면 그래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